나의 도전은 뭐였는지 알아? 일생일대 가장 큰 도전? 지금 주식에 처물려 있는 거야. 4%는 몇 번 맞아봤는데 5%는 처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코로나 때는 짧고 굵게 얻어맞고 바로 V자 반응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거의 1년 반 이상을 이러고 있잖아. 김치볶음밥이 이렇게 까마냐. 내 마음 같잖아. 딱 너 때가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딱 좋은 때야. 원래 적립식 투자는 막판에 내가 이 돈을 찾을 때만 오르면 돼. 예를 들어 10년 동안 적립식을 한다. 10년 동안 떨어질수록 좋은 거야. 물론 계속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야지 평단가 계속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다가 10년 동안 적립식으로 샀는데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어, 매월. 근데 막판에 요만큼만 올리잖아? 플러스가 나. 아, 이게 높은 가격으로 사도 그렇지.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기서도 살 거 아니야. 여기서도 샀지만 막판에 내 손가락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런데 요만큼만 올라가잖아. 플러스 전환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적립식의 마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 또 물가가 언제 잡힐지,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올릴지,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상태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꾸준히 장투한다 생각을 하면은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투자 방법은 맞지. 시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야, 그게.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은 때라고 얘기한 게 벌써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느낌이?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나마 지금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시가총액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내년에 증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이거 감익되면 안 돼. 감익되면 안 되고 증익이 되는 영업이익이 있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버는 회사, 내년에 150억을 버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야. 그러면 지금은 PER이 5배였지만 앞으로는 한 3배 몇 배, 3점 몇 배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주가가 더 막 떨어져 있다고 해서 팔아야 돼? 근데 주가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실적이 늘어나니까 PER,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근데 주가까지 떨어졌어. 그럼 PER은 훨씬 더 낮아지겠지. 그러면 이 주식은 정말 저렴해진 거야. 본질 가치에 비해서 주가라는 게 훨씬 더 밑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사야 될 텐데, 물론 더 산 돈은 없겠지. 돈은 없겠지만 최소한 싼 값에 팔지는 말아야지. 아깝잖아. 박 PD님, 많이 물려 있어서 지금 막 포기하고 손절하고 싶어요? 네. 당장 무슨 뭐 집 잔금을 치러야 한다거나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거나 자식들 결혼을 시켜야 한다거나 아니 뭐 진짜 차를 사기로 했는데 인도일이 다가온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그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싸게라도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싸게 안 파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 더 싸게 팔기 싫은데요? 기다려 볼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알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무서워. 더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더 싸질 것 같아. 더 싸지기 전에 팔고 싶어. 당장 나한테 마이너스 몇십 퍼센트, 마이너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이게 너무 싫어. 그냥 다 잘라내고 싶어. 주식 꼴도 보기 싫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공포에 휘둘리면서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이 가격 올라갈 때 뇌동 매수를 하게 되고 또 똑같이 가격 떨어질 때 뇌동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8개 종목 정도 되는데 한 11개 막 이래 있을 때 좀 줄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가총액을 보라고. 시가총액하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에 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회사가 있어.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인지 알아? 900억이 깨졌어.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마이너스 45%. 이 금액으로 몇 년 전에 이대호입니까? Y스트리트 하기 전에 이대호입니다. 네. 근데 그때 되면 나는 공포에 휩싸였을 거야. 제 비중이 거의 2등 종목이야. 비중 2위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47%네. 근데 시가총액을 보잖아요. 결코 팔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나는 이 회사가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같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컨퍼런스 콜이나 IR을 들으면서 이 회사 성장을 하고 있어.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 근데 반대로 시가총액은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멀티플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결코 비싼 밸류에이션이 아니야. 절대 팔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누가 50만 원에 달라고 했는데 겁나서 50만 원에 가져가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MTS 볼 때
지금 수익률, 손익 금액만 보지 말고 기업 하나하나 터치해서 들어가서 현재 시가총액을 보세요. 시가총액.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내년 예상 영업이익, 내후년 예상 영업이익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시총 1조 원에 산 게 지금 시총 7천억이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30%잖아. 그러면 내 눈에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1조짜리가 7천억이 됐네. 10만 원짜리가 7만 원이 됐네. 이렇게 계속 치환을 하는 거야. 10만 원짜리를 왜 7만 원에 팔아야 되지? 이게 무슨 감가상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성장을 하는 회사고 배당도 주는 회사고 그래서 시장 상황만 나아지면 다시 나는 10만 원에 산 걸 12만 원, 13만 원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밸류에이션 보시라, 실적 추정치 같이 이제 스터디 하시라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증시 안정기금 있잖아요. 그거 뭐 쓰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 그건 되게 주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2200선까지 내려왔잖아. 2200선.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증안기금 목소리가 엄청 커졌던 게 아마 제 기억엔 지난 6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6월 폭락장. 근데 그때보다 더 깨고 내려왔잖아. 그러면 지금 뭐예요? 그때 그래서 결국 정부가 증시 안정기금을 논의하겠다.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그때보다 코스피가 더 내려왔어. 그럼 증안기금 써야 돼 말아야 돼? 플랜 같은 거? 법제화됐다거나 규율 뭐 이런 아, 거. 없어요. 그게 증시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나라 돈이 아니에요. 예산을 배정받아서 나라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돈 좀 내봐. 여기다 우리 같이 펀드 만들자. 그러니까 기금이 펀드 성격이에요. 공동기금. 그래서 은행, 증권사 너네 돈 좀 여윳돈은 가져와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들 좀 매수를 좀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 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나라 돈 가지고 혹은 금융회사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개미들이 힘드니까 니네가 빨리 주가 좀 받쳐. 떨어지지 않게 니네가 증시를 부양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장 원리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반발만사. 그게 아니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야 니네 밸류에이션을 봐봐. 지금 코스피 하락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1, 2위일 거예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독일 경제 걱정하잖아. 영국의 인플레이션 걱정하잖아. 이탈리아 무슨 뭐 극우 총리 걱정하잖아. 그 나라들 하락폭보다 코스피 하락률이 더 큽니다. 유럽은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한 19%, 20%가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20몇 % 떨어졌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뭐 유럽 무슨 인플레이션 뭐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우량한 기업들이 있고 대외 경기만 좀 안정이 되면은 코스피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이럴 때 당신네들도 한국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 당신네들도 저렴하게 한국 주식을 사고 수급적으로도 좀 뒷받침을 해 주쇼.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1,400만 개미들이 힘드니까 빨리 증시안정기금으로 시장을 받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증시안정기금은 당장 들어와도 내일 모레부터 들어와도 오늘부터 들어와도 지금 시원치 않은 상황이에요. 빨리 들어와야 돼. 근데 공매도 안 한다 막 이런 얘기 오늘 뉴스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네.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이건데 정확한 워딩은 정부한테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월 대비 혹은 고점 대비 얼마 떨어지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정부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 언제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금융시장의 혼란이었고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건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재앙인지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단기에 와르르 무너지니까 아이고 일단 이거부터 금지 막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지.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알죠.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리고 있는지 알죠. 한국도 기준금리 얼마만큼 올리고 있는지 알죠. 다 알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긴급히 금지해야 할 명분을 못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부를 위한 변명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할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해. 그게 뭔지를 찾아야지.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뭐 엊그저께는 안 기울어졌고 뭐 오늘은 기울어졌고 그러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조금 제도화해야 된다. 그냥 시장이 고점 대비 10% 빠졌을 때도 사람들은 아마
공매도 한시적 금지하자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20% 떨어질 때 없겠어? 30% 떨어질 때 없겠어? 규정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의 하락률이 아니면은 전체 상장 주식 중에 몇 개 이상이 몇 %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신 분이 계세요. 윤석? 제한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거는 정책 제안도 아니야. 그냥 윤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말씀하신 거 그냥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도 그냥 나 힘드니까 공매도 제안을 이게 아니라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만든다고 했으니 그 두꺼비 집을 내리는 기준을 지금이라도 정하시라. 그게 뭐 전월비 하락률이고 하락 종목이건 이거는 뭐 정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아, 씨, 또 여기 왜 쿠쿠다스가 있는 거야? 또 내 이거 멘탈 아니야 이거? 내 멘탈 안 깨졌네. 안 깨졌다. 원래 이거 이 내 멘탈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바스라지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